무릎 관절 질환은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제일 대표적이고요. 기타 이제 염증성 관절염들이 있거든요. 그 염증성 관절염은 뭐 제일 환자분들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게 류마티스 관절염. 그다음에 통풍도 이제 무릎의 관절염을 잘 일으키거든요. 연고를 오래 사용하니까 연골 자체가 닳으면서 연골 뭐 찌꺼기가 생기고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닳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생긴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밝혀진 바는 연골 세포 자체 내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세포가 죽기도 하고 세포가 염증 때문에 상하면서 연골 조직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된 거로 그래 지금 현재는 밝혀져 있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50대에는 남녀의 통틀어서 50대에는 한 20% 정도 환자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고, 70대가 되면 70대 일반인의 약 45% 정도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떤 생활 습관의 변화라든지 운동요법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치료요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제 중기 정도, 2, 3기 중기 정도 되면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그다음에 좀 더 심하면 주사 치료, 좀 더 진행하면 관절 내 주사 치료에서 요즘에는 관절 자체 내에 그 치료 약물을 넣어서 효과를 보는 그런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단계별로 하고, 만약에 말기 관절염이 있다 이러면 중기 치료에서 크게 효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기 관절염인 경우에는 일단 수술 쪽으로 우선을 좀 생각을 하고, 주로 관절염이 있으면서 대개 관절염이 있으면 연골 자체가 뼈가 자라서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 반월산 연골이 찢어져가지고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 연골이 닳고 떨어지면서 그 조각들이 관절 내에 돌아다니면서 자극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관절 내시경이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관절의 구멍을 뚫어서 그런 부위를 해결하면 뭐 환자분이 불편한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심한 경우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되고요. 관절염 자체가 내시경 자체로서 해결되지는 않아요. 관절염 자체는 약물로서 관절염을 잡아야 되고, 나머지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연골판이 찢어져가지고 걸린다든지, 연골 찌꺼기가 관절에 돌아다니면서 걸린다든지, 아니면 뼈가 자라서 거기에 때문에 걸려서 불편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 그 통증이 있으면서 방사선학적으로 우리가 아니면 MRI나 이런 엑스레이나 이런 검사를 해서 관절이 너무 마모가 심하고 변형이 심해서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라도 연골을 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왔을 때는, 그때는 인공관절 수술하는 거에 제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어떤 때 하느냐, 적응증이 언제냐 이래 하시면 통증 플러스 영상의학적인 변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의 목적은 그 관절이 잘 정렬된, 다리 모양이 잘 적합한 그런 상태로 관절을 넣어주는 게 아주 좋은 결과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내비게이션을 이용합니다. 그 무릎에는 그 정렬이 중요하거든요. 그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 그 균형을 잡을 때도 그 균형이 바깥쪽이 균형이 너무 긴장이 심한지, 안쪽이 긴장이 심한지, 바깥쪽이 늘어났는지, 안쪽이 늘어났는지, 이런 걸 우리 내비게이션 실시간으로서 내가 골을 절제하고 인대를 연부 조직을 조금 이래 정리를 할 때 그걸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 목적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시도되고 있는 경우가 자가 연골 이식 수술이나 아니면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 수술, 이런 걸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리의 변형이 심한 말기 관절염은 제 경험으로는 크게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고요. 다리 이제 모양도 괜찮고 그러지만 연골만 일부만 딱 닳아 있다든지 손상이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연골을 재생시키는 치료를 하면 효과가 좋거든요. 연골을 떼서 그걸 배양을 시켜서 연골 결손 있는 부위에 넣어줘서 재생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연골 결손 부위에 넣어줘서 그걸 재생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기타 요즘 뭐 다른 또 콜라겐 막을 이용해서 또 연골 재생하기도 하고요. 뭐 대표적으로 다쳐오는 것이 이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든지 아니면 반월상 연골 파열, 뭐 최근에는 이제 무릎의 연골 연화증이라든지 추벽 증후군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걸 적절히 초기에 치료하지 않게 되면 그게 세월이 가면서 5년, 10년, 15년 이래 가면 그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옵니다.
이제 스포츠 외상이나 스포츠 손상은 주로 관절 내시경으로서 수술을 합니다. 절개를 많이 하지 않고 거의 뭐 최소 절개로서 다 수술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환부를 확대해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밀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문제는 그 보여주는 영상이 그 3차원적이 아니고 2차원적인 겁니다. 즉 환자의 무릎이나 환자의 환부는 3차원적인 입체적인 그 공간인데, 우리가 수술하는 그 어떤 수술할 때 도움되는 모니터는 2차원적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공간감이 잘 없어요. 그 목적지가 정확한 그 어떤 그 3차원적인 공간에 가 있는지,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 방사선 기계를, 수술방에서 방사선 기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를 병합하면 좀 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은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허벅지 주위에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위주로 좀 하시면 되고, 평소에 스트레칭을 많이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관절염이 진행되면 될수록 관절이 굳어가지고 변형이 잘 오기 때문에, 변형이 오기 전에 자꾸 무릎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스트레칭을 펴주고 굽혀주고 이런 걸 자주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뭐 건강한 무릎을 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